기말고사 1번 문항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제작 과정을 발표하기 앞서 할아버지 행복한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치아를 보니 총이치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벤처 파트를 가게 되면은 좋은 보철물을 만들어 저를 거쳐간 분들은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 제작 과정을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환자가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 악궁, 크기를 당연히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초기 인상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환자 악궁에 따라 기성 트레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초기 인상을 뜨게 될 것입니다. 예비 인상 재료로는 알지네이트와 인퓨레이션 컴파운드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인상이 이렇게 떠져서 석고를 주입하면 연구 모형이 얻게 됩니다. 석고 주입법으로는 증리법과 영리법이 있고 주입하여 뺀 연구 모형을 가지고 릴리프를 하여 조직에 직접적으로 닿아 압박을 방지하고 유지할 수 있게 음압 공간을 형성해주는 릴리프를 형성해줍니다. 그 다음엔 개인 트레이를 제작합니다. 개인 트레이 재료로는 트레이 레진, 열과수성 레진판, 셀락 베이스 플레이트, 모델링 컴파운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형선을 설정해주고 거기까지 레진을 채우는 것입니다. 굳이 연구모형에서 넘어가지 않고 제작해주는 이유는 릴레이 크라운 같은 치관에 씌워지는 것은 정확한 구강 내 점막까지 인상을 떠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총이치는 무시적 환자에게 하는 거라 치아가 전혀 없으니 보철물을 끼면 점막에서 유지와 안정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인상이 체득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레진으로 2mm 두께로 덮고 나서 사진과 같이 구치부와 견치 부위에 조직 정지부를 형성해줍니다. 이유는 구강 내 트레이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고 인상제가 균일하게 들어가 공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공소에서 작업 모형을 제작합니다. 박싱법을 이용하여 제작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화를 보호하고 기저부를 일정한 두께와 형태로 만들며 주입한 석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모형을 완성하게 됩니다. 보도 부위가 확실히 보이기 위해 많은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엔 인덱스를 형성해줍니다. 열중압 레진의 운송 시 웨츠타인의 레진의 벽피 변화로 인공치아 위치 변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교합의 부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여 교합의 모형을 교합기에 재부착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확한 위치로 재부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성해줍니다. 기초상의 형상입니다. 처음에 릴리프를 먼저 해주고 레진을 덮게 됩니다. 공간 부여를 위해 해주는 것이고 조직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소시켜줍니다. 상악은 절취구 정적 구개봉선, 구개공 구개용기를 해주고 하악은 이공, 하악 용기 악설구분선 치조 제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레진 분리제를 바르고 지친선까지 보더 부위인데요. 레진으로 덮어줍니다. 요중한 레진, 자가중한 레진을 이용합니다. 경화 후 기초상을 분리합니다. 과잉된 부위는 덴처바 등의 기구로 트리밍을 합니다. 특히 저른 부위는 가는 피셔바나 디스크로 트리밍합니다. 그리고 교합제를 형성합니다. 상하악 악관관계의 기록을 해주기 위해 제작되고 인공치 배열을 위해서 해줍니다. 베이스 플레이트를 연화시켜 말굽 형태로 만들고 기초상에 부착시켜 왁스를 추가로 연화하여 순협측으로 부드럽게 이행되도록 주변을 녹여 다듬고 상악의 경우 후연펫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악이 맞물려지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후연펫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상악 후방 부분에 좌우측의 구개윤기와 구개공을 연결한 곡선 같은 선을 말합니다. 해줌으로써 공기 유입을 차단하여 음압이 발생하여 의지를 얻게 해줍니다. 환자에게 교합제를 인계하고 지침선을 형성합니다. 정중선, 구각선 높이, 상하송상 형성, 교합통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앙궁을 이용하여 교합 체득을 해주게 됩니다. 이유는 악관관계 기록을 위해서인데, 여기서 앙궁의 정의를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해부학적 위치관계로 상학의 공간적 위치관계를 교합기에 그대로 재현시켜주는 장치물로서 사용법을 보자면은 앙궁의 오비탈 포인터로 아나 하연에 맞춘 다음 컨델라 로드를 이주상연에 맞춰 3점이 나오면은 교합 평면과 평행하는 산이 생깁니다. 이걸 기준으로 인공치를 배열 시 인공치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과에서 상황에는 V자, 하악에는 평평하게 90을 너치에 형성해주고 하악에 바이트 왁스를 인계하여 교합 제작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이 기록입니다. 그리고 기공수에서 마운팅을 해주게 됩니다. 앙궁으로 교합기에 트랜스퍼하여 상악을 먼저 고정시키게 됩니다. 하는 방법은 하악 플레이트 쪽에 캐스트 서포트를 넣고 캐스트 서포트의 역할은 상악 나비치가 상악 모형으로 무거워 움직일 수 있으니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악을 하악과 부목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음 인공치를 배열합니다. 인공치는 하악법, 상악법으로 나뉘고 저희는 실습 시간에 상악법으로 배열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층은 형성을 해주게 되는데 이것의 이유는 자정작용을 돕고 심미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며 이물질을 낮추게 되고 발음에 장애가 없게 해주며 음식물이 끼어 병색과 악취로부터 막아주는 청결 유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치과에서 환자에게 인계하여 교합을 시켜보며 재확인해 줍니다. 이제부터는 온성단계 의치 세컨다리 파트입니다. 함을 먼저 준비하고 남부치 침수를 시키면서 바세린을 도포합니다. 침수의 목적은 매물질인 플라스타가 일정한 혼수비로 있어야 하는데 건조된 모형과 같이 있음으로써 그렇지 않게 되면은 안쪽 바깥쪽 팽창률이 달라서 갈라지거나 미세한 틈이 생겨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똑같은 상태의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건조된 모형이 촉촉한 매물체의 수분을 빨아들이지 않아 강도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 5분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단계 매물을 해주게 됩니다. 묽게 교반을 하고 베이스까지 부어줍니다. 그리고 언더컷 없게 손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이유는 한 블릿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더컷이 있다면. 그 다음에 2차 매물을 해주게 됩니다. 분리제를 바르고 2차 매물을 합니다. 교합면까지 차오르게 부은 다음 교합면 절단면이 싹 보이게 싹싹 닦아줍니다. 3차 매물은 경석고로 부어줍니다. 이유는 인공치 위치 변형을 방지하고 압력으로 인한 파열을 방지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클램프로 조여줍니다. 조여줌으로써 과잉으로 부어진 경석고를 제거할 수 있고 경합 팽창으로 인해 함이 분리될 수 있는데 경합 팽창이 돼버리면은 노치상이 커져버렸다는 뜻이기에 분리가 안되게 하려고 경합 팽창이 돼도 클램프 조여 함이 분리되지 않도록 클램프에 조여줍니다. 그 다음에 왁스 제거 단계입니다. 뜨거운 물로 함을 담그고 100도씨에 30분간 담급니다. 그런 다음 빨간색 원 안에 홈에 스파츌라 뒷부분을 이용하여 분리시켜준 다음에 보온병 뜨거운 물로 왁스 찌꺼기까지 끝까지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게 되는데요. 인공치는 절대 닿지 않고 시간 공극에 잘 발라줘야 됩니다. 잘 발라주지 않게 된다면 거기에 매물제가 붙어 있어 연마할 때 시간 사이를 잘 깎아준다고 하여 엄청 고생할 수 있습니다. 분리제 바르는 시기는 석고가 따뜻한 상태일 때 잘 발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단 다량체를 1대3 비율로 혼합을 하여 줍니다. 물엿이 될 만큼 교반 후
셀로판지 비닐로 막아주게 됩니다. 막아주는 이유는 리퀴드액이 날아가지 않게 되어 작업 시간을 늘리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병상 상태까지 상부간 유지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진을 전입시키게 됩니다. 셀로판지를 여기 보면은 레진을 전입시키고 나서 셀로판지를 덮는 이유는 레진 전입 후 프레스를 두 번째 사진과 같이 쪼여서 사진과 같이 과잉된 레진을 제거하기 위함인데 안 덮고 과잉된 레진을 제거한다 하면은 매끈한 레진으로 나오지 않고 석고가 들러붙어 나와 좀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로판지를 덮고 시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50파운드, 70파운드, 100파운드 순서로 시압하여 과잉된 레진을 이와 같이 선이나 메스를 이용하여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에 큐링을 해주게 됩니다. 클램프에 쪼여서 뜨거운 물에 넣게 되는데요. 100도씨에서 30분입니다. 큐링을 하면은 레진이나 석고, 메탈도 팽창을 약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형이 와서 함이 분리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 클램프에 잘 쪼여서 큐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플라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 리마운팅 삭제를 하게 될 텐데요. 함을 열고 매물재를 파손시키는 걸 디플라스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마운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0.5에서 1mm 규합 차이가 나기에 비기능 교득을 선택 삭제하여 나비치와 같은 상태로 규합 삭제를 해야 됩니다. 아까 셀러판지를 했던 그 방법이 주의법인데 레진을 전입하였으므로 함과 함 사이에 레진이 오버패킹 되었기 때문에 교합 고경이 높아졌기 때문에 선택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유의법으로 레진을 전입한다 가정을 하면은 고압 고경이 높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형을 파손합니다. 언더컷이 치주의 치슈 언더컷이 아니라 모형이 결합된 상태여서 모형을 파손시키지 않으려고 무대프로 빼다간 의지상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하게 절취유도 금방은 석고가 잘 떨어지기에 피셔 또는 덴처바로 대거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다가 자칫 의치상 면을 건드려 닳아지면은 시적시 갭이 생겨 유지 안경망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고 용해지라는 제품을 사용하여 몇 시간 담가두면은 석고가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것의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퇴근 전까지 모형 삭제를 하고 나서 담가두고 출근하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마를 해주게 됩니다. 사진과 같이 이런 도구를 이용하여 연마를 해주게 됩니다. 매물질을 싹싹 제거해주고요. 자 제거해주시면은 퍼미스 같은 걸로 물을 묻혀가며 연마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물을 묻히지 않는다 하면은 마찰력이 크게 생겨 레진이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미스 같은 파우더를 사용하여 광을 내게 되는데 만약에 퍼미스를 사용하기 전에 퍼미스 상태를 좀 봐야 됩니다. 퍼미스 안에 그 가루가 전에 앞서 사용했던 술자에 의해서 그 실밥의 먼지가 파우더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퍼미스를 사용하기 전에 파우더의 상태를 보고 들어졌다 가정을 하면은 체에다가 걸러서 찌꺼기를 모두 걸러내주고 퍼미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마에 광을 내어주고 더 광이 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표면 경화 처리제를 사용하여 도포 후
광중압기에 넣어 경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치를 찬물에 보관 후 치과에 배송을 하게 됩니다. 뜨거운 온도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도철물이 팽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시적하면서 교합이 만약 높아졌다고 하면 다시 교합 수술을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환자가 시적을 하다가 모르고 떨어뜨려서 파절이 되었거나 깡깡한 음식을 씹어 인공치가 빠져거나 파절이 되었거나 오랫동안 착용을 하여 치은이 퇴축이 일어나 갭이 생겼을 경우에는 릴라이닝을 해주어 첨상이죠. 릴라이닝 개상이죠. 첨상의 방법으로 레진을 첨가시켜 이제 갭을 없애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개상을 하여 인공치를 다시 심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페어를 하는 방법도 2학기 때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상 송이치 전 제작 과정을 발표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꼭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